그냥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냥 169, 271, 380, 490, 50토. 요 그림이 뭐냐 하면요. 이 그림입니다. 1. 그 다음에 이 선천도에 하천도. 선천도죠. 1. 아, 여기잖아. 2잖아. 2. 그 다음에 3. 3. 4. 4. 5. 5. 6. 6. 아, 여기네요. 인력수. 그래? 인력수 27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385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90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50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수로다가 인력수 274 385 490 50토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방향으로 치면 목은 동쪽, 동방목, 남방화, 예. 서방금, 예, 뭐 이상하다. 하여간 서방금, 북방수. 방향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방향으로 보면. 저 그림이 요 그림하고 같은 겁니다. 요 그림하고. 그래서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고 토는 금을 낳고 금은 수를 낳고 수는 다시 목을 낳습니다. 요걸 상생이라고 하죠. 요렇게. 맞죠? 네. 이렇게 그어보면 이쪽은 양의 모습이고 이쪽은 음의 모습입니다. 여기 푹 먹혔잖아요. 푹 먹힌 거. 네, 음의 모습. 점서로서의 주역. 이거는 그 점이라는 걸 어디까지 보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 엊그제도 우리 그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린 점을 하는 게 아니고 도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점이 제 생각에는 큰 틀에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모든 걸 점이라고 놓고 말하면 주역은 당연히 점입니다. 주역은.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싶은 모든 것은 점이다. 꼭 점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연구소 무슨 데이터 분석 하여간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전부 점이라고 말을 하고 본다면 주역은 점서다. 그러니까 술수하고는 좀 분리해야 돼요. 술수는 뭐냐 하면 실제로 써먹는 기술학입니다. 술수가 뭐가 있냐면 한의학, 의학, 아플 때 병 고치는 거잖아요. 실제 써먹는 겁니다. 또 상지학, 묘자리 잡고 집터 잡고 하는 거 상지술. 그런 것도 그것도 술수입니다. 오래 살까 안 살까 명리학. 언제 어떻게 될까 하는 거 명리학이죠. 명을 아는 명리가 그거지. 명이 그거 아닙니까? 천명 명리학. 오래 살지 안 살지 이런 거 아는 거. 이런 거는 전부 술수입니다. 술수. 써먹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계사상전에
셈을 지극히 해서 미래를 아는 것을 일러서 점이라고 한다. 극소지례지의 점이다. 생각을 굴리고 궁리하고 추론을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모든 동물은 때가 되면 털갈이를 하든지 어쨌든지 겨울잠을 자든지 하고 겨울을 나는데 사람만 알몸뚱이로 겨울을 나야 됩니다. 그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면, 겨울을 대비하지 못하면 당연히 멸종합니다. 당연히. 사람은. 그죠? 사람은 껍데기 삐껴놓으면은 그보다 더 하찮은 인간이 없죠. 동물이 없잖아요. 봄이 가면 여름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 온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죠. 대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주역은 괴상. 괴상은 저기에 보이는 저 작대기, 세 개씩 있는 저 작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작대기가. 괴상을 문장으로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치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형이상학이라고 말해도 될 거고, 상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기록할 수 있는 문장을 빌려서 기록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형이상학적인 원리는 세상 모든 대자연의 그러한 이치를 원리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 구조가 이 안에 있다는 얘기죠. 어떤 논리 구조가. 서양에서 말하는 그런 과학적인 논리 구조는 아니지만 이 안에도 논리 구조는 있다. 그냥 짤짤이 흔들어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역점이 맞느냐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당연히 맞는 소리만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맞다. 어떠한 경우에도 맞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역이라는 책은 인생 혹은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64개의 카테고리, 384가지의 경우의 수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거다. 경우의 수를 들어서. 우리는 매일 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예측해보는 모든 행위를 점이라고 할 때 그 점이다. 명리도 아니고 관상도 아니고 손금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명리도 미래를 알고 싶은 생각이고 손금 보는 것도 미래를 알고 싶은 생각이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 주역은 점이 맞다. 주역은 상수리를 이해하고 때에 맞추어서 쓰는 학문이다. 때에 맞추어서 쓰는 학문이다. 책의 말을 옮겨보면 상, 하도, 낙서 등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기준입니다. 그러한 상에는 일정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 상에서 논리가 없다면 우리가 이걸 배우고 익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한문 공부라고 한문이 어려워서 못 온다 그래요. 제가 보기엔 한문 공부 아닙니다. 이거 한문 공부 아니에요. 한문 제가 보기엔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별 차이 없습니다. 왜? 논어 읽었다고 하고 이 책 읽을 수 없어요. 논어 읽었다고 이 책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한문 몇 자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삼천자 외운 사람이나 안 외운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왜냐하면 일반적인 해석으로 다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전부 다. 그 논리가 누구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일반적인 규칙이 있다. 어디에서나 언제나 통할 수 있는 것. 이걸 정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파악할 도구를 손에 넣고 그것을 틀에 맞추어 보고 이해가 되면 주역 공부가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 논리라는 것이 아무 때나 맞는 건 아니다. 아침에는 아침에 맞는 논리가 있고 저녁에는 저녁에 맞는 논리가 있습니다.
봄에는 봄에 맞는 논리가 있고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때그때 때를 만나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가을에 씨 뿌려봐야, 물론 씨 뿌리는 게 있긴 있죠. 마늘 놓는 건 놓긴 놔야 되지만 가을에 씨 뿌려봐야 그 씨가 나오다가 미쳐 나오다가 다 얼어 죽고 말 거예요. 그런 때에 맞춰야 되는 논리가 있다. 그 때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 때 때문에 아이 때 어른 돼서 늙어서 죽고 나서를 표에다 그려보고서 여기다 맞춰보는 겁니다. 그 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역을 상수리의 학문이다. 형이상학이다. 비사체로 되어 있다. 비사체라는 거는 직설적인 말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직설적인 말로. 또 같은 말을 해도 모두가 다르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영리가 통하면 이 주역의 이치를 이해하게 된다면 100사람의 입에서 100가지 말이 나올지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책을 그대로 꼭꼭 읽어서 말을 해도 그 말은 틀린 말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바보 신랑 장계 보낸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바보가 지들 엄마 말을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 실천했는데도 할 때마다 제대로 되는 실천을 못했죠.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했으면 그때 상황에 맞는 대응을 했을 겁니다.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 그림이 여기 나오네요. 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1, 2, 3, 4, 5, 그 다음에 6, 7, 8, 9, 요렇게가 10. 하도입니다. 저 하자는 물하자, 황하. 황하 상류 지역입니다. 이거 나온 데는. 낙서. 황하. 하도. 용마의 등에서 있었다는데요. 이거는 우리 홍보회장님이 주신 천자문 책에 있던 그림 제가 편집해서 여기다 따다 쓴 겁니다. 두 개 다 그 책에 나오던 천자문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용마 용처럼 생긴 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림은 이와 같고 어차피 상상도인이 그냥 눈을 감고 상상해도 될 것입니다. 용말을 용처럼 생긴 말이라기보다는 튼튼한 말. 이름 붙인 지를 용마라고 붙인 이름을 그냥 용마라고 붙였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추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적토마, 이렇게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등에 특별한 무늬가 있었는데 그 무늬가 아까처럼 그런 그림을 등에 쥐고 있었다. 흰 점은 양이고 검은 점은 음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한 개의 아래에 한 양이 위에 두 음이 왼쪽에 세 양, 오른쪽에 네 음, 가운데 중앙에 5개의 점이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천수고 생수고 다시 아래에 6음이 포진하고 있고 선천수와 마찬가지로 후천수도 같은 위치를 이렇게 점하고 있습니다. 위로 7양이 있고 왼쪽에 8, 오른쪽에 9, 중궁에 10이 있습니다. 가운데요. 또 오행은 여기서 보듯이 각각의 방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북쪽은 수, 동쪽은 목, 남쪽은 화.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구나. 어쨌든 서쪽은 금, 중앙은 토가 됩니다. 이걸 선천수에 배합을 하면 수 1과 6은 수가 되고 2, 7은 화가 되고 3, 8은 목이 되고 4, 9는 금이 되고 50은 중앙 토가 됩니다. 토는 색으로 황색이죠. 황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64, 275, 380, 490, 50토. 자세히 보면 음양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수의, 그러니까 1의 그 짝은 6으로서 음수가 되고, 2의 짝은 7로서 양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합, 그 짝이 서로, 음양을 배합이라고 말하죠. 남녀도, 둘이 부부관계를 배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토는 가운데에 있어서 사방에 두루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중앙이 황이 되고 황제가 되죠. 황제가. 우리는 그 옛날 체험 아동은 그렇죠. 우리 동쪽 사람들은 예, 우리는 동쪽. 옛날 그 논리로 천하간으로다가. 그래서 조선 시대 말에 고종 때죠. 고종 때 황제를 칭했다는 거는 이 아시아의 천하관을 예,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벗어난다. 네, 음력절기를 토항지절이라는 말이 별로 다른 데는 없는데 전주에 사는 빨간 책력 있죠. 거기에 보면 토항지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토항지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환절기가 됩니다. 환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또 중간중간 사이 환절기, 토항지절. 네,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뭔가 개념이 많아가지고 한번 쭉 하고 넘어가면은 예, 그냥 싹 지나갈 것 같아요. 복희가 용마의 등에 있는 무늬를 보고 하도를 발견하였다. 약 5,000년 전이다. 아직은 문자가 생기기 전이라서 예, 그저 그림으로 인식해서 하수에서 나온 그림이다라고 말했다. 하는 고문헌에서는 대체로 고유명사로 쓰입니다. 황하로 쓰입니다. 또 오행으로 상생관계를 의미합니다. 예, 상생관계. 아까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여기 상생입니다. 후천은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극이라 그럽니다. 1에서 10이라는 것은 수이고 요 1에서 10의 합은 55가 됩니다. 55. 하도수는 이렇게 되고 낙서는 45가 됩니다. 1에서 9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1에서 9까지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상생에 대해서 좀 써놨네요. 예. 상생은 이 목이 여기서부터구나. 예. 수가 목을 낳는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수가 목을 낳는다는데 나무 밑에다가 조리를 물 줘야지 나무가 산다 이 소리입니다. 나무가 산다. 그러면 이 목이 불을 낳는다는데 그건 무슨 소리냐? 예. 불을 떼려면 나무가 소식개가 들어가야 불이 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치는 화는 모든 것을 태워서 토양이 되는 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50은 토입니다. 예, 50인 토, 흙 속에는 금속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구는 금입니다. 사구인 금은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일육인 수가 맺힙니다. 물이 맺힙니다.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생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어쨌든 여기서 설명하는 논리는 이런 논리입니다. 아주 소박한 논리입니다. 서로 생생하고 낳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거 있죠. 돌림자, 오행으로다 돌림자를 쓰죠. 오행으로다가. 오행으로 돌림자 씁니다. 그걸 보면은 요 생생관계로 넘어갑니다. 생생관계로. 뭐 부수자로 다 쓰든지 아니면 원자로 쓰든지 생생관계로.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데는 또 숫자로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로 넘어가는 경우도. 예, 이 방향 지각했으니까요. 요건 지금, 색깔이죠, 색깔.
수는 방향으로 북쪽으로 의미하고,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운 그림하고 반대로 뒤집혀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볼 적, 지도상을 볼 적에 위쪽을 북쪽이라고 배웠어요. 이 그림은 아래가 북쪽입니다. 아래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림하고 뒤집힌 겁니다. 반대로.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인력수는 방향으로 북쪽을 의미하고 화는 남쪽, 목은 동쪽, 금은 서쪽. 요렇게 서서 바라보면서 앞은 남쪽, 뒤는 북쪽, 오른쪽은 동쪽, 서쪽은 남쪽이 되는 겁니다. 제사상 놓을 적에요. 저기 예전에 그런 소리 많이 했는데, 야, 동쪽이 어디냐? 제사상을 어디로 놔야 되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아무 데나 놓으면 됩니다. 아무 데나. 제사상은. 병풍 치고 병풍 앞에서 놓으면 거기서부터 기준이 그 신주, 위패가 놓인 자리가 북쪽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동서남북 보통 이 자연적인 방향과 관계없이 위패가 놓인 자리가 북쪽이고 엎드려 절하는 자리가 남쪽입니다. 그 남면 한다 그러죠. 남면. 높은 사람이 앞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판도가 짜여지는 겁니다. 판도가. 방향은 이렇고 하나나무 50은 토로 중앙을 의미하고 그 색은 황색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앙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중원 중심의 세계관이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황제를 지칭했다는 얘기는 그 판도에서 우리는 독립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힘을 가지고 독립했으면 됐는데 힘을 가지고 독립을 하지 못했으니까 승량이 피하다가 1위 2부로 들어간 격이 된 거죠. 하도수는 다시 시간과 공간을 함께 설명합니다. 이걸 오행 방위도로 설명을 해보면 동북 방향은 이게 북이고 이게 동이니까 이게 동북 방향이 됩니다. 하나로서 양이 됩니다. 이쪽은 푹 잘라져서 두 개가 되고 수로는 2가 된 겁니다. 수로는. 그래서 이쪽은 양방, 이쪽은 음방. 그렇습니다. 어렵다.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데. 요 방향.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 순행이고 시계 방향이 역행이고. 요게 순이죠. 요건 여기고. 그게 아니고 요 수에서 모가니까 순행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순이에요. 그리고 저 수생목이잖아요. 아니 지금 오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팔괘 얘기하는 겁니다. 저 그림이 아니고 요 그림. 팔괘. 팔괘 그림 얘기하는 겁니다. 건태리지 양떼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간 반복이 지금 요게 순행이고 요게 역행입니다. 요거는 과거가 되고 요건 미래가 됩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서 과거를 바라보면 그 반대편을 바라보면 그게 미래입니다. 제가 활 쏘는 얘기 했잖아요. 활 쏘는 얘기. 미래를 이해한다는 게 이런 논리다 이겁니다. 미래를 이해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 역사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 속에서 그 반복되는 규칙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요거하고 다른 요거는 지금 저기 팔괘도. 요거는 지금 오행도고요. 주역은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역은 역수다. 수를 거슬러 셈하는 것이다.
수를 거스른다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 셈하는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차 한잔하고 계속하겠습니다.